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지워보고요. 그래서 빗자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모든 변수들,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지워버릴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자루 모양을 클릭하시면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데, 아까는 제가 이칸이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이칸과 비즈를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강의 노트에 자, 여기 있습니다. 7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비즈는 5, 6, 12.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의 결과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 메모리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만 하나 만들어진 것이고요. 아까와 다르게 이칸이라고 하는 변수도 나타나지 않고 이쪽 창에 비즈라고 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칸과 비즈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썼다는 것은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이칸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변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의 이름은 제가 비즈라고 이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칸이나 비즈라고 하는 뉴메릭 벡터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제가 만일 그냥 이칸이라고만 입력을 한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비즈라고만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칸과 비즈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면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즈라고 하는 변수도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비즈다라고 해서 불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이 달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 앞에 데이터 프레임가 사실 이제 형태죠. 어떤 변수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인 df라고 쓰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이름을 v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여기에 쓰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변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불러내실 때는 반드시 그게 그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에 있는 변수들은 이칸과 비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두 개의 변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칸이란 변수를 보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달러 표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달러 표시 변수 이름 입력하시고요. 비즈라는 변수만 보고 싶다면 미드텀에 달러 표시 비즈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평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아래 내장되어 있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칸, 그러니까 지금 4명의 학생이 이칸 중간 성적을 4명의 학생의 이칸 중간 성적을 알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점수는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mean 함수를 쓰시고요. 이칸이라고 하는 변수는 없습니다. 이칸 변수는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이 칸의 평균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75점.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화살표 키에 위쪽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보이고 한 번 더 저기 버튼을 누르면 그보다 먼저 입력했던 명령어가 나오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를 입력하면 되겠죠. 평균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는 포함하진 않았는데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 교재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인트로덕션으로 강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R을 좀 여러분들께서 친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고요.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사용할 교재가 또 달라지는데 거기에 with 함수를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mean이라고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매번 데이터 프레임 달러 표시 변수 이름 이렇게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 바로 위에 그 자동 완성 비슷하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게 하이라이트로 뜨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ith라고 쓰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하고 싶은 것들,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 넣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미드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칸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 이렇게 하면 75라고 하는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비즈 데이터 프레임 미드텀에 있는 비즈 변수의 평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갑자기 with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한가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요. 우리가 평균 값을 계산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크립트 파일에서 작업을 하실 것을 권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명령어 한 줄 한 줄을 입력하는 것은 이제 콘솔에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3줄, 4줄씩을 동시에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스크립트 파일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이 열렸고요.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컨트롤 N 누르셔도 되고 그냥 run 하셔도 됩니다. 자, run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됐고요. 또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지우고요. 제가 지금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엑셀 파일과 CSV 형태의 파일을 불러오는 걸 소개하겠습니다.